김진욱 대변인께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말이죠. 동아일보 제목이 좀 특별하더군요. 그 제목이 윤심이 힘을 못 썼다. 이것이 일면 톱 제목이었어요. 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런 원희룡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60%를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이 과연 이것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당심은 윤심보다는 한동훈을 선택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전대 기간 동안에 3번의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이제 전대 시작하자마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제3자 추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을 가지고 배신자 프레임을 원희룡 후보가 가지고 나왔죠. 그랬죠. 두 번째는 전대 중반 기간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나눴던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막판에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패스트트랙에 대한 공소 취소를 청탁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한동훈 후보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당원들 그다음에 일반 민심은 한동훈 후보를 선택했는데 아마도 지난 4월 총선에서의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했고 그런 변화를 가장 많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한동훈 후보에게 많은 표들이 간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그 5글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도 하고 갈등도 빚어지고 그랬는데 한동훈 이제 신임 당대표의 제1성이 국민의 눈높이를 다시 강조하는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한 갈등의 1차 갈등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데 네. 어제 취임 일성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앞으로 또 다른 윤한 갈등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전운을 풍긴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는 정치 입문 7개월 만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쯤 그 이제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그 이후 이 총선 패배를 지고 물러난 지 그리고 103일 만에 여당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자, 홍현주 기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뭐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 정치 입문 전 이력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1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20여 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주요 대기업 사건 그리고 대형 게이트 사건 수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을 거쳤고요. 조국 사태 이후 부산고검 등으로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법무장관으로 깜짝 임명이 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서 106일간 선거를 지휘한 뒤에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논란이 좀 있었지만 결국 어제 과반이 훌쩍 넘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도 하더군요. 9회 말 패전 투수가 됐던 한동훈 선수가 이번에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화려하게 선발 투수로 기용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유도 하는 걸 봤습니다. 화려하게 복귀한 한동훈 대표의 앞날. 그렇지만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시급히 풀어야 할 난제는 바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인데요. 어제 총선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조우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자, 이제 한동훈 후보를 만나고요. 윤상현 후보,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를 지나.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당과 하나가 되고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 힘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네, 홍 기자, 이제 윤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있었던 전당대회 때는 저기 와가지고 이제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새 지도부 그리고 낙선자들하고 만찬을 한다는데 네. 지금 윤 대통령이 매우 신속하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루 만이니까 굉장한 화합의 의미를 담아서 이런 자리를 지시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신임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 그리고 전당대회 낙선자들 저 새 후보까지 모두 다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당정 화합의 의미를 갖는 만찬 자리를 준비해라 라고 지시를 해서 직접 초청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3실장과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이 참석하는데요. 앞서 들으셨지만 윤 대통령 어제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당과 정부가 단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지도부 선출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 전현직 지도부를 한자리에 모은 건 그 의지의 중요성을 국민 앞에 밝힌 것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신임 대표는 어제 전당대회 직후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본인이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결과가 난 이후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앞으로 당정이 화합하고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대통령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통화를 직접 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예, 제가 직접 드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씀 없으셨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이 경선 과정에서 참 수고했고 앞으로 좋은 정치하라라는 말씀을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네, 성재준 의원께요. 저는 이렇게 깨알 같은 부분이 이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통화를 하면은 서로 존댓말 씁니까? 한쪽은 반말 씁니까? 그거는 저도 한번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뭐 통화하는 거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화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한동훈 또 신임 대표한테 좋은 정치를 하라 이렇게 이제 또 요구를 했다는 건데. 무슨 뜻이에요? 좋은 정치. 그러니까요. 이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게 아마 한동훈 지금 이제 대표가 풀어야 되는 첫 번째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정치가 설마 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줘 이런 거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주제를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정치라고 하는 건 당정의 어떤 신뢰 회복이겠죠. 네. 근데 이 당정의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갈래길로 갈까가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강조했던 걸 들어보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아까도 쓰시기도 하는 걸 네. 보면은 약간 좀 당정 일치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 예. 한동훈 이제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방금 또 나왔던 것처럼 화합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당정 일치보다는 건전한 당정 관계에 좀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숙제를 내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한동훈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숙제를 일단 풀었습니다. 건전한 당정 관계라고 하는 맥락으로서 숙제를 지금 풀었고 그게 일단 정답이라고 일단 국민들께서 이제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과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또 용산에 남아있는 또 다른 숙제 이거는 어떻게 풀어갈까도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건전한 당정 관계라고 하는 화합이라고 하는 툴로서 정답을 일단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친윤계 또한 마찬가지로 좀 응답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갈등 관계로까지도 이제 언론들이 좀 주목을 하긴 하는데 그걸 이제 풀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지금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당일날도 약간 국민 눈높이를 강조를 했고 한동훈 지금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상태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약간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용산 또한 마찬가지로 좀 이제 정답을 풀어야 되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 눈높이 과연 어디가 국민의 눈높이인가 여기에 대한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의지를 서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둘이서 누가 반말을 쓸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선후배 대학 선후배까지 되면 아마 검찰에 있을 때는 100% 반말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뭐 수평 관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아마 대통령 쪽에서 후배인 검사 출신의 한동훈 대표지만 말을 반절쯤 올리는 하소, 하시게 뭐 이런 툴을 쓰지 않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겼습니다.